안녕하세요. 기독교 유혹학 하고 여러분. 오늘 일곱 번째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의 기독교 교육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정리해보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서 또 학생들을 고려하는 귀한 양육되도록 지식과 지혜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강의 가운데도 주께서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 인생에서 성인, 전기, 중기, 그리고 후기, 흔히 말하는 노년기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인 전기와 중기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 30분 정도 동영상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또 시니어에 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많은 분들이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염려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는데 네, 그 내용 제가 정리 좀 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큰 걱정은 많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픈북이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으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오픈북으로 시간 가지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수업 듣는 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성인 전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전기 영 어덜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청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라고 하면 꿈을 갖고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또 일생 동안 사랑해야 될 관계를 이루고 또한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 적어도 세 가지의 발달 과업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니얼 레빈슨이란 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해서 인생 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략 한 25년씩 지속되는 일련의 시기를 통해서 전개되는데 각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 속에 다섯 번의 전환기가 존재합니다.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환기가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이런 전환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들어가면 충분히 적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변화될 만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레빈스는 생애 구조, 인생 구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개인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어떤 설계도 같은 그런 스트럭처 같은 것을 마련하게 된다. 뭐 이것을 마련하는데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족과 또 직업의 영향을 받고 결혼의 영향을 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레빈슨이 제안한 표인데요. 그는 크게 이제 성인 이전 시기 22세까지 있는데 이 성인 이전 시기의 마지막 5년을 성인 초기 전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성인 이전에서부터 성인 초기로 변화가 되죠. 성인 초기 안에도 보면 초보가 있고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5년 정도의 전환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환기를 갖죠. 이런 성인 초기 절정기에서 이제 성인 중기로 넘어가면서 또 5년의 성인 중기 전환기가 있고요. 성인 중기에도 초보가 있고 절정이 있고 또 그 사이에 50세 전환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후기 전환기 60세, 65세 그 이후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전환기가 성인 초기 전환기, 30세 전환기, 성인 중기 전환기, 50세 전환기, 그다음에 성인 후기 전환기 이렇게 존재하는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뭐 전환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참 맞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이제 50살 되면 50이 넘어가면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네. 자, 이런 성인 전기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청년기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19세에서 27세까지는 특별히 직업이 준비돼야 되는 그런 시기죠. 한국에 있으면 이 시기를 오롯이 직업 준비에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기라고 말하는 27세, 39세까지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결정된 직업 안에서 몰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양육시키고 키우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20대에서 30대 인생에서 말하는 황금기 시기, 바로 인생 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체 발달 따져보자면 신체가 성장하죠. 20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몸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발달되게 되죠. 면역과 생식기계가 변화되게 되고요. 또 식습관이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체중도 늘게 되고 또 건강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이런 성인 전기에는 인지 발달의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 형식적 조작 사고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보면 과거에 데모를 많이 했죠.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기성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적용, 현실적인 과업 성취를 위해서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대학 생활보다 더 현장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죠.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것의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만약 대학원에서 공대나 자연대에서 한 학기 동안 실험했던 그런 실험 내용이라면 이제 직장에 가면 그걸 일주일 단위 안에 끝내게 되는 굉장히 탁월한 적응 능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게 되죠. 이유는 무엇인가? 다면적 사고가 가능하고 상대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전기의 인지 발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가서 다른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성인 전기의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은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피아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고는 질적으로는 같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 전기에 들어오면 지적인 발달이 청소년 시기보다 양적으로 커집니다. 질적으로는 같지만 양이 많아집니다. 양적으로 아주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접촉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여러분 대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수업하는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 전기에는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죠. 체계적이고 세련된 사고로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요. 레이먼드 카텔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사람에게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지능이 두 가지 종류로 대변되는데 성인 전기까지는 같이 성장하다가 성인 전기를 맞이하면서 갈라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유동적 지능은 물처럼 흘러가는 어, 플러드 이런 인텔리전스는 점점 감퇴하게 되고요. 그러나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는 평생 동안에 거의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유동적 지능의 특징은 경험과 학습과는 무관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반사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음, 그래서 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응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정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의 IQ 같은 지능들은 처음부터 보면 발달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떨어지죠. 기억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정성 지능,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는 언어성 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능입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합하고 가릴 것은 가리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더 나은 지능으로 발달하게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특별히 그 결정성 지능에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회심리적 발달을 보면요. 성인의 사회심리적 발달은 감정적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적응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감정적 경험이 있죠.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을 표현하고 나쁜 것을 절제하면서 적응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하고요. 개인이 독립성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조직 안에서의 책임과 지위를 갖기 시작하는 기간이 바로 성인 전기가 됩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콜버그의 이론을 보면 도덕성 발달의 6단계, 후인습적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들의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의미와 사회적 목표성 지관의 관계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면서 둘 사이에 좁혀가는 그런 도덕성 발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자신의 동기와 경험을 더 많이 수용하면서 가치 체계를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향상시키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뭐 상벌을 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신만에게 있는 가치로서 점점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인정기에 발달돼야 될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신체 발달에 있어서 대사증후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남용, 알코올과 흡연에 관한 남용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 성을 매개체로 하는 질병이 많아지고요. 또 정신 발달의 문제 속에서 우울과 자살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약물 남용 한번 볼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부터 알코올 접하기 시작하죠. 뭐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 이슈는 그렇죠. 20대 초반이 되면 악화가 계속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부분 남녀들이 알코올을 접하게 되죠. 여자는 조금 늦게 대학 들어가면서 시작되지만 경로가 아주 다양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뭐 가족력이 제일 큽니다. 또 음주 문제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관해 조사를 했더니만 사회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알코올 중독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거죠.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80%는 흡연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보적이다. 흡연, 담배, 골초 흡연자가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가 굳어지죠. 폐암에 또한 가장 큰 유발 요인이 됩니다. 혈중 고밀도 지단백 HDL이라고 하는데 중성지방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대사를 교란하는 그런 일들이 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다음 정신 발달의 문제 있는데 우울과 자살의 문제입니다. 20대 사망 원인의 1등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살이라는 거죠. 자살이 이제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2명인데 대한민국은 거의 두 배가 넘는 27.3명입니다. 이 자료는 2013년 기준인데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이제 팬데믹 거치고 지금 10년, 이 조사에 10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더 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또 성공에 대한 욕구 등 사회 활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울증이 늘어나고요. 어, 또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수단인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현병 같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나 경제 문제, 기타, 실연도 옛날에는 자살의 원인이 되는 들이었죠. 정신질환이 여기 보시면 비율로 보면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울과 자살이 또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살은 또 안타깝지만 가족력에 또 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울과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성도와 또 피교육자를 대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성인 중기, 중년기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년기. 중년기는 늘 잠이 옵니다. 네. 성인 중기는 40세에서 65세까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입니다. 30대가 마칠 때까지는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40대부터 활동이 되고 50대의 모든 일들이 꽃 피우게 되지요. 신체나 사회나 심리적 측면에서 꾸준히 발달하는 변화들이 있고요. 사회적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그 자녀가 독립되는 시기이고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가장 안정되고 절정된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내랑 아이케아를 다녀왔는데 뭐 아이케아 가서 뭘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옛날처럼 레스토랑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팬데믹 전에는 레스토랑에 맛있는 음식이 많았는데 그래서 둘이서 10불 얼마치를 사 먹으면서 아유 우리가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20불 30불 마음껏 써도 되는데 저희는 보통 두 사람 외식하면 50불 들거든요. 네. 근데 10불짜리 먹으면서 이렇게 어, 근데 옛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아끼고 가능하면 근검절약 하려고 했었던 뭐 풍족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안정되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50대 후반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안정감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준비가 하나 돼야 될 것은 뭐냐면 경제 활동을 활성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기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년 시기에 중년의 위기를 맞은 로미오와 줄리엣.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중년을 맞지 않았죠.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하고 함께 아기 낳고 살았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많이 추측을 해보게 되죠. 아까 보셨던 그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중년기 성격 발달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발달적 위기라는 의미에서 중년 위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년에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때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20대까지 못했던 걸 중년에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4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서 막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나는 시기도 바로 이런 시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발달적 위기 이런 측면에서 중년 위기가 make sense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년의 전환기에서의 위기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서적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바람이 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한 마음으로 옛날에 보면 김혜자 선생님이 출연하셨던 무슨 영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년의 시기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외부에 쏠렸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삶의 의미와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찾는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시기에도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의 시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중년기에 인지 발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보다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경험을 통해서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관점이 발달하게 되고요. 아까 커넬에 대해서 보셨던 것처럼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지만 그러나 결정성 지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 어휘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50대의 어휘력과 추리력이 절정을 이룬다. 중년이라고 해서 결코 머리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중년기에 보게 되죠. 이걸 입증하는 것이 이제 워너 샤이의 연구인데요. 남편도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 부부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셨던 이 워너 샤이에가 1956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 연구를 합니다. 무려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 기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였는데 어,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은 90세까지 이 연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7년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계산력, 그 다음에 주황색 지각 반응 속도는 높은 20대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죠? 네. 특별히 지각 반응 속도는 25세 때에는 60이었다가 40, 53세쯤 되면 53 정도로 떨어지죠. 그렇지만 나머지 어휘력, 뭐 귀납 추리력, 단어 기억력, 공간 정형력 같은 것들은 20대보다 50대까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어휘력과 추리력이 50대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인 중기에 사회심리적 발달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 환경이 변화가 되죠. 20대 경험하는 뭐 학과 안에서, 뭐 대학 안에서, 직장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 40대, 50대가 되면 다양해지죠. 친척 관계도 더 넓혀지게 되고요. 이런 성인 중기의 고유한 성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또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직장에서는 승진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또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자녀가 독립되는 여러 가지 변환들이 전환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문제,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문제, 또 노화에 따르는 심리적 변화의 문제,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빈둥지 증후군 같은 문제들, 또 직업에서 적응이 위기를 겪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성인 중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때로는 사람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사회 심리적 발달, 변화된 시기 속에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설명하는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생산성 대 침체성, 이 성인 중기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데 어,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침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팩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응 과제를 얘기했고요. 베일런트는 성인 중기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일런트도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해서 같은 대상을 가지고 수십 년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68명을 30년 동안 면접과 질문지법을 통해서 추적 연구를 합니다.
90대가 될 때까지 후속 연구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에릭슨이 말했던 생산성 대 침체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떤 걸 대표적으로 읽었는가 하면 연구 참가자들이 대부분 20,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친밀감 형성하는 성인 중기에 이 주요 발달 과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30대가 되면 성인들이 현실적 목표를 세우면서 성공을 위해서 가정보다는 직장의 일을 더 주안점을 둔다. 이걸 이제 경력 공고화라고 표현합니다. 커리어 컨설리데이션이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직장 일로 바쁘든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그 시기다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 30대 되면서 공부가 끝나지 않죠. 여전히 공부해야 됩니다. 바로 경력 공고화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성인 중기에 적응 이론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빈슨의 생애 계절론 보셨죠? 또 칼 융의 중년 전환기도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성인 중기의 가족 생활에 중요한 면모가 나오죠.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부모도 봉양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예, 출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부부가 갖는 제2의 신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 네, 그 막내 셋째가 대학을 가고 어, 둘째가 대학을 졸업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2년 동안 여기가 이제 팬데믹 기간하고 겹쳐지는데요. 팬데믹 마지막 1년 그리고 또 1년 이렇게 해서 작년 5월 달까지 이제 두 사람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2의 신혼기 뭐 종종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캥거루처럼 아이들이 집안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고 요즘 이제 저희 집 아이 셋 중에 둘째가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온리 차일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둘째는 혼자 했던 시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둘 온리 차일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빈둥지적인 증후군 없음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엠티네스 신드롬입니다. 때로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정서적으로 적응 안 되는 또 갱년기랑 같이 겹쳐서 힘들어하는 자매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인 중기의 발달 과업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해야 됩니다. 피부 눌러보면 탄력성이 상실되죠. 근력이 감소되고 흰머리카락 증가되고 지방 축적이 됩니다. 네. 체형이 변화됩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신체 매력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적 문화에서는 노화가 위엄과 존경으로 보상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 교육에 참여하실 필요 있습니다. 미국 계신 분들 중에 뭐 학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학우들 중에도 이제 다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좋은 일입니다. 여가 선용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성취를 경험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가 기술을 통해서 휴식과 기분 전환,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여가 활동을 개발하는 것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기 이 중년기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이 공부에 스트레스 받거나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어, 즐기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정을 끝내는 게 중요하지요. 네. 과제도 끝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이 20대 공부를 하셨다면 끈기가 좀 부족할 수 있더라도 그러나 40대, 50대, 60대 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 끈기는 아주 충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0대 공부하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로서의 배우자 관계가 이 중년기에 참 중요한데요. 배우자가 이제 뭐 30년 정도, 40년 정도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성장에도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대화를 잘하는 대화 습관들이 개발되어져야 되고요. 갈등이 있지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20대에 느끼는 성적인 대상으로보다는 인생의 동반자, 친구의 관계로 생각하고 또 중년기를 맞으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또한 신체적 변화를 서로 이해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이런 성인 중기에 주요 발달 이슈들이 있는데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갱년기를 지나게 되고요. 특별히 이슈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과 요실금입니다. 저는 최근에 요실금이 남자들에게도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내용들인데요. 남자가 70세 무렵이 되면 방광이 이렇게 그 발약근이 약해져가지고 소변을 그렇게 자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신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또 심리적인 변화들 속에 우리가 교육한 대상들이 어떠한 분들인지를 잘 파악하고 교육하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